안녕하세요. 스포츠고니의 김민곤입니다. 오늘은 다가오는 5일 저녁에 치러질 호주 축구 한 경기와 KBL 플레이오프 분석으로 총 2경기 분석으로 준비해보았습니다. 어제처럼 조합을 구성하시는 분들께 가장 고민될 만한 2경기라 생각되어 준비해보았으니 영상을 참고하시고 여러분들께서도 꼭 좋은 결과까지 도달하시길 응원하는 마음을 전하면서 오늘의 승부식 42회차 2경기 분석 지금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경기는 수원 KT와 울산 모비스의 맞대결입니다. 수원 KT는 정규리그 3위를 기록했습니다. 33승 21패로 승률 61.1%를 찍었는데 모비스는 26승 28패로 48.1%에 불과했지만 어쨌든 6번 시드로 정규리그를 마쳤습니다. 일찌감치 6위 자리가 확정되었기에 정규리그 막판 대놓고 힘을 아껴가며 플레이하는 것이 눈에 보일 정도였는데요. 객관적인 전력상 KT가 한 수위라는 사실은 부인할 수가 없고 올 시즌 6차례 맞대결에서도 KT가 4승 2패로 우위를 점한 바 있습니다. 여기서 놀라운 사실 한 가지가 있는데요. 양팀은 최근 3차례 맞대결이 모두 4점 차이 내 초접전으로 마무리되었다는 점입니다. 심지어 올 시즌 6차례 맞대결 중 4번이 4점 차이 내로 끝났고 모비스는 빅맨 뎁스가 풍부하고 외인들의 골밑 장악력이 뛰어난 편입니다. 이우석과 옥존이 시즌 막판 컨디션을 끌어올렸다는 점이 주요한 대목이며 다만 박무빈이 발목 부상으로 이번 경기 출전 여부가 불투명한 점은 변수라 할 수 있고 조동현 감독의 말에 따르면 면담 후에 출전 시간을 결정할 계획이라 밝혔으며 박무빈은 이미 핵심 멤버로 발돋움했기 때문에 이러한 박무빈이 빠지게 되면 이기기란 어렵다고 볼 수 있으며 전력 우위가 확실할 뿐더러 풀전력이 가동이 가능한 KT의 우세가 예상되졌습니다. 이번 경기는 저득점 가능성이 보였는데요. SK와 KCC의 플레이오프 첫 경기에서 보여줬듯 확실히 플레이오프는 정규리그와는 사뭇 달랐습니다. 수비에 집중하면서 자연스레 경기 페이스가 느려지고 양팀의 공격 템포가 죽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결국 이러한 점은 모든 포제션에 신중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번 경기도 그러한 상황이 나올 전망이며 오버가 나오려면 양팀 모두 88점 이상을 올려줘야 하는데 KT는 최근 4경기에서 상대를 83점 이하로 묶은 바 있고 모비스는 지난 4경기에서 3차례나 85점 이하에 그쳤기에 저득점 양상까지도 예상해 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웨스턴 시드니와 브리즈번로어의 호주 A리그 맞대결입니다. 웨스턴 시드니는 지난 멜버른 시티전 대패를 딛고 반등에 성공했는데요. 철저한 역습 축구로 소득을 거둔 메가서전이었고 이번에는 브리즈번을 상대로 3연승에 도전합니다. 앞선 2경기를 보았을 때 퍼스글로리전에선 점유율을 54%를 쥐고 지공으로 경기를 풀어나갔는데요. 반면 메가서전에선 38%로 점유율을 버리고 역습으로 득점을 노렸습니다. 다만 이번 맞대결 상대인 브리즈번은 지공으로 풀어가거나 전방 압박을 통해 공을 빼앗아 공격을 진행하는 데 강점을 지닌 팀입니다. 따라서 어느 정도의 주도권은 내어주고 상대의 뒷공간을 노리는 역습을 진행할 확률이 높다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역습도 무위에 그치지는 않는 편입니다. 브룩과 밀라노비치 등 전방의 득점 페이스가 준수하고 브리즈번이 하이프레스 능력에 비해 배후 공간 커버 능력은 떨어지는 편이며 골을 넣어줄 가능성 자체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1월 웨스턴전 이후 9경기 연속 실점 경기를 펼치고 있으며 수비라인의 실책성 플레이가 종종 나오는 웨스턴이며 브리즈번 역시 결정력이 마냥 떨어지는 편은 아니기에 실점의 가능성 자체도 열려있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원정팀 브리즈번은 최근 3경기 무승에 그치고 있는 상태인데요. 브리즈번의 경우에도 작년 12월 이후 매경기 실점을 허용하고 있고 16경기에서 선제골을 기록했던 경기는 단 3차례에 불과했습니다. 나머지 13경기에선 모두 선제골을 허용했었는데요. 브리즈번의 운영 방침상 높은 라인을 유지하며 압박을 펼치는데 다만 공격에 매듭을 짓고 라인을 재정비할 시간이 있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공을 소유하고 플레이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상대의 중원에 볼을 헌납하고 역습으로 실점을 당하는 패턴들이 종종 나왔고 특히 중원에 많은 자원을 배치하는 브리즈번의 성향상 젤라치치와 밀로이스니치, 오시어와 오르로 이뤄진 2-3선은 공을 소유하더라도 상대 후방에 대응에 득세하지 못하는 상황이며 결국 이번 경기에서도 실점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밀레우스니치와 베렌게르 등 전방 자원들이 최전방에서 방점을 찍어주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며 전방 압박을 통해 볼을 끊고 박스 안으로 향하더라도 마무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며 와딩햄이 부상 전까진 득점 페이스가 준수했지만 최근 2경기 무득점에 그친 상황이며 상대가 매경기 실점을 허용하고 있더라도 득점을 장담하기란 어려웠습니다. 이 경기는 웨스턴 시드니의 승리와 다득점을 채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웨스턴이 주도권을 쥐고 상대를 털어먹는 유형은 결코 아닌데요. 상대의 공세를 막아낸 뒤 역습으로 적은 기회를 살려 승점을 따내는데 강점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즉 브리즈번이 라인을 올려 공격에 나설수록 웨스턴의 승리 가능성은 높아지는 셈이며, 다만 꾸준히 실점도 기록하는 팀인 만큼 한 골 정도의 실점 가능성은 열어두는 게 좋을 전망이며, 핸디캡 무승부까지도 고려해보시는 것을 권장드리면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경기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추가적인 선수들의 부상 현황 및 복귀 현황은 커뮤니티와 댓글을 통해서 공지할 예정이며, 보시는 분석이 여러분들의 결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추가적인 경기 정보와 예상 라인업을 토대로 한 분석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꼭 하단의 고정 댓글을 클릭하셔서 분석자료 공유방에 오셔서 필요한 정보와 조합을 받아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전하면서 오늘의 분석은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